자, 반갑습니다. 저는 홍수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2학년 학생 여러분들, 특히 관평, 문지, 전민, 만년, 네,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늦게나마 이제 2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한 5월쯤이면은 중간고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해당하는 문법을 이제 선생님이 영상과 함께 좀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네,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 수요 동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2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 나름대로 영어를 좀 제법 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결과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결과를 갖고 계시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문법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요동사라는 이런 문법 용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딱 말해도 저 들어봤어요.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문법책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말들이고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용어를 안다고 해서 막상 물어보면은 제대로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든 모르든 들어봤던 어떠한 경우에도 선생님은 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수요동사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먼저 동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문법을 배우지만 동사라는 품사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 1학년 때 기억나요? 동사는 무슨 동사가 있죠? 아니요, 무슨 자리부터 봅시다. 동사는 주어, 네, 맞아요. 다음에 쓰는 게 동사고요. 그 자리에는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비동사하고, 네, 일반 동사. 동사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여러분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오늘 배울 수요 동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큰 개념부터 얘기할게요. 수요 동사는요. 네, 맞아요. 일반 동사에 속합니다. 모든 동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근데 여러분께서 막 공부하다 보면은 막 수요 동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별별 동사가 여러 개 나오죠? 그 모든 동사들이 다, 네, 맞아요. 일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 동사, 그렇게 수많은 일반 동사 중에서, 조금 요 몇 개는 무슨 동사, 요 몇 개는 무슨 동사, 요 몇 개는 무슨 동사,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이야. 성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일반 동사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즉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쓴다라고 일반 동사를 쓴 문장이다 라고만 인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동사가 무슨 동사다? 수요 동사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요가 먼저 봅시다. 수요는 뭐냐면은 선생님 수업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뭐 교장 선생님이 누구누구에게 상장을 수여함. 다시 말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네, 수여 동사라고 하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아닐까요? 기부. 그죠? 주는 말이잖아요. 뭐뭐를 주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동사는 일반 동사인데 뭔가를 주는 걸 나타내는 동사를 수요동사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왼쪽 책을 볼게요. 여기 잠깐 보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가 있어요? give. 수요동사입니다. show, tell, send, buy.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요동사에 속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동사가 뭔지 아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봐봐요. 문장이 이제 주어로 시작했어요. 수요동사를 썼잖아요. 이 수요동사의 특징 때문에 뒤가 결정이 돼요. 수요동사 때문에 뒤가 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요동사가 뭔가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이런 말을 써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무엇을 주는지 누구한테 무엇을 주는지를 뒤에 써줘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수요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수요동사를 썼다. 그럼 반드시 누구에게 써야 되고 또 뭐를 주는지를 써줘야 돼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사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 구조를 이렇게 주어, 수요, 동사, 누구에게, 뭐뭐뭐를 이렇게 쓰는 게 사형식 구조입니다. 근데 어때요? 보기 참 어떻게 보면 좀 멋이 없잖아. 그래서 문법용어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어를 쓰고요. 동사를 쓰고요. 간접, 목적어를 쓰고요. 직접, 목적어를 쓰는 걸 바로 사형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은 많이 봤죠? 책에서? 문법책 보면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읽고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위에 선생님 써놓은 거 요거 어때요? 좀 이해돼요? 이렇게 사형식 문장은 주어를 쓰고요. 수여, 뭔가를 주는 걸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뭐를 주는지 이런 구조가 바로 사형식 구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사형식 구조의 문장 어디에 생겼나 형태를 알아봤고요. 의미는 당연히 주인공이 누구에게 뭐뭐뭐를 뭐 주다, 보여주다, 말하다, 보내다, 뭐 사주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굳이 우리 문법으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데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좀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참 영어하기 쉽지 않네요. 이 사형식을 삼형식 구조로 바꾸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또 삼형식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삼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요. 목적어를 쓰면 이게 삼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사형식과 삼형식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목적어를 한 개만 써야 돼요. 헐. 사형식 목적어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근데 몇 개만? 한 개만 써야 돼.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이 둘 중에 한 녀석만 살려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은 누굴 살리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물건을 살리겠습니까? 나 같으면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네, 맞아요. 누굴 살려줘요? 사물을 살립니다. 즉 삼형식 고칠 때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살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간접 목적어를 그 문장에서 없애나요? 아니요. 없애는 게 아니라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전치사를 써줌으로써 잘 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지금 것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자, 잘 봐요. 사형식 구조를 삼형식 구조로 바꾼다는 거는 목적어 2개를 하나만 쓴다는 뜻이고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삼형식은 직접 목적어를 선택합니다. 물건을 선택합니다. 역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컴퓨터를, 돈을, 숙제를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저 멀리 귀향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넌 이제 형식을 만드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애야 라면서 멀리 보냅니다. 뒤로. 그러면서 아예 못 넘어오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울타리, 우리나라 말하면 383? 이런 것 때문에 간접 목적어는 이 검은색 글씨, 다시 말하면 형식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에 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 사명식 문장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어떻게 큰 그림이 그려졌나요? 사형식은 뭔가를 주는 동사를 써서 이 목적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근데 사물만, 직접 목적어만 살려주고 간접 목적어는 멀리 문장 뒤로 보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전치사라는 벽을 쌓아서 철조망을 쌓아서 못 넘어오게 합니다. 즉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지만 얘는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이거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만 있는 사명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선생님께서 주의할 점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치사는 뭐 씁니까? 세상의 모든 전치사를 쓰면 됩니까? 아니요. 전치사는 to를 써야 되고요. 혹은 for를 써야 되고요. 혹은 of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to나 for이나 of를 써도 될까요? No.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제 to를 쓰고 언제 for를 쓰고 언제 of를 써야 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가 기부면은 네, 전치사 to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동사가 by면은 네, for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동사가 ask라면은 네, of를 써야 됩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사를 보고 어떤 철조망을 칠 것인가를 정합니다. 사명식 만들 때는. 그래서 수요 동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동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동사에서도 또 분류를 해야 돼. to라는 전치사를 줄 수 있는 수요 동사, for를 줄 수 있는 수요 동사, of를 줄 수 있는 수요 동사. 이렇게 수요 동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잠깐 왼쪽 볼까요,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to를 줄 수 있는 수요 동사들. 다음에 되셨어요? 이렇게 사형식 동사들을 배웠고 이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고치는 게 바로 요번 문법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사형식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기보다는 이 사형식을 3형식 고쳐라 혹은 3형식을 다시 원래대로 고치시오 라는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자, 참고 이거 잠깐 볼까요? 만약에 3형식 문장을 쓰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다시 말하면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플라워나 홈워크나 아니면은 money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대명사로 나왔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뭘로 쓰는 게 나아요? 네, 3형식 쓴 게 더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냐면은 I gave him it 해버리면은 좀 불편하다 이거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냥 3형식 써주는 게 더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 부분이 끝나는데요. 그럼 선생님도 더 길게 말해주고 싶지만 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5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론 5초는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수요동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수요동사가 뭔지. 됐죠? 두 번째, 이제 수요동사가 들어감으로써 사형식 문장 구조를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3형식 문장 구조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 동사에 따라 전치사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수요 동사에 따른 전치사를 외워야 합니다. 됐죠?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께서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5번 뭐 하나 더 쓰고 싶은데, 5번은 이제 오답 문장 몇 개 얘기할게요. 오답 문장 첫 번째. 사형식일 때는 뭐가 먼저 옵니다? 그쵸? 사람이 먼저 오고, 사물이 뒤에 나옵니다. 즉,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옵니다. 왜냐면은 가끔씩 반대로 써놔가지고 사물을 먼저 다시 말하면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다 썼는데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틀립니다. 두 번째, 사형식 문장일 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사형식 고칠 때는 전치사가 필요하지만 사형식,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쓸 때는 울타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형식의 문장 구조에서는 삼형식일 때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전치사를 써주기입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give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to를 안 쓰고 for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외웠나 아니었나를 확인하는 문제도 많아요. 이렇게 오답 문제 문장까지 여러분께서 잘 익히 아셔야 실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요동사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복이 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포인트만 정확히 하시면은 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수요동사 문제가 나왔으면은 땡큐를 외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고요. 참, 문제 꼭 풀어봐 주세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안녕.